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실 윤현호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현호 전문가님께서는요, 많은 기업들이 유치하면서 이 서해안을 신산업벨트로 성장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이러한 지역 분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님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기업 거점 도시인 충남 당진입니다. 그리고 당진 안에서도 가장 핫하고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심 거점의 도시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이라는 지역은 2001년 말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함께 2000년도 초 현대 제철이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에 의한 도시가 성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당진안 지역은 충남, 당진시, 행정상으로는 충남이지만 생활권은 경기도권과 접해 있다 보니 수도권과에 대한 서울 접근성이 많이 좋아져 있는 곳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보시게 되면 당진안 지역은 지금 경기도 평택과 바로 이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평택과 화성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천안과 아산 그리고 예산과 함께 홍성, 서산이라는 지역이 같이 접해 있는 하나의 서해안의 거점 기업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서해안의 하나의 물류의 거점이 되는 당진 평택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항으로서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축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망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와 그리고 들어가 있는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진에서 들어가는 대산과 그리고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통에 따라서 사통팔달의 입지와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또 커질 것 같고요. 내륙에서 들어오는 해안축에 따른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관광과 물류 산업에 대한 기능들도 향후 가치 평가가 또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서해선 복선 전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합덕에 대한 부분, 개통 22년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합덕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산업 인이철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성문까지에 대한 부분들 확정되어 있고요. 성문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대산항까지 연장되는 부분들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당진은 하나의 큰 공간 안에서 보는 대생활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의 축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서북 생활권과 그리고 중심 생활권, 그리고 동남 생활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북 생활권에 대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거점은 성문면에 있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364만 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심 생활권에 대한 거점으로 보는 이 송산면은 지금 들어가는 현대제철 400만 평 넘게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송악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따른 부고가 고대 그리고 중해제약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당진권 안에서에 대한 주거로서에 대한 도시 성장 지역을 당진, 동으로서 도시가 팽창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남 생활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덕이라는 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에 따른 하나의 교통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더스파크와 산업단지 축에 따른 도심으로서의 거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평이라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20만 평에 따른 물류 또 하나의 단지로서 형성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당진항에 따른 내항으로서 연결되는 이 신평가에 대한 연육교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역별로 보면 거점 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북부 거점, 중심 거점, 그리고 남부권 거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대한 거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364만 평 중에 182만 평, 50%가 분양 완료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후에 분양 완료에 대한 계획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진권 내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 추가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 들어와 있는 산업에 대한 거점으로서 도심 기능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에 대한 거점, 합덕에 대한 기능들, 철도와 도시와 산업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또 가치 평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진시 중심지 체계를 보게 되면요, 2030년 도시계획에 따라서 1주획과 6부획에 따른 6개의 거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진 시가지를 축에 따른 송산이라는 들어가는 현대제철과 송악이라는 부곡고대 국가산업단지 축에 따른 주개발축으로 형성이 되어 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성문 국가산업단지 축과 신평이라는 물류, 합덕이라는 하나의 거점이 되는 교통과 산업 물류 거점들이 또 좋아지고 있고요. 향후 이제 나중에 좀 더 가치 있게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당진에서 대산으로 들어가는 정미축의 인터체인지라는 기점으로 한 정미와 고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진이라는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요. 송악 IC와 당진 IC 두 개의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포인트는 IC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터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를 축으로 해서 도시 산업 관광,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송악 IC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만나는 도로가 38번 도로축에 따라서 대산항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번 도로축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의 기능을 산업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당진 IC에서 나오는 32번 도로, 내륙과 연결되는 도로를 도심도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곡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면적 94만 평과 고대 92만 평을 비롯한 중해제약 들어가 있고요. 현대제철, 지금 한 400만 평 넘는 부지에 대한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국가산업단지 364만 평에 따라서 지금 당진 비행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되는 곳들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1000만 평에 대한 준하는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이라는 지역의 해안축에 따른 산업축이 들어오다 보니 어디로서의 도시 기능이 커지느냐? 당진 중심권 시가지 쪽에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여드는 615번 도로축과 633 도로라는 도로축, 현대제철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산업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619번 도로축에 따라서 시가지에 대한 도시에 대한 팽창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당진 중심권 거점 도시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에 당진 IC를 축으로 32번 도로가 지금 진행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당진 분기점에서 올라가는 지금 대산축에 요 라인이 정미 IC에서 인터체인지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도심에 대한 하나의 교통 입지가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32번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의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우회 도로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가졌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위쪽에 따라서 노선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619번 도로가 들어가는 라인과 633 도로 그리고 615번 도로 축에 따른 성문 국가산업단지 633 도로가 들어가는 현대제철 그리고 619 도로가 들어가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곡과 고대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되는 길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팽창되는 부분의 여건들을 보시면 현재 구도심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수청 지구 라인과 당진 지구 라인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업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도로망에 대한 여건과 함께 향후 어떤 가치를 볼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한 도시계획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특히 먼저 수청 도시개발 사업 이야기 드립니다. 32번 도로 축에 따라서 당진 버스터미널 시청이 소재해 있고요. 롯데마트 바로 위쪽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축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들이 6차선으로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 또 연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수청지구는 사업 자체가 완료가 이제 되어 있고요. 수청 1지구, 2지구, 그리고 대덕 수청지구 이렇게 신시가지 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덕 수청지구도 지금 도시가 많이 가시화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청 1지구, 2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22년, 23년이면 도시 사업 완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시가지로서에 대한 부분들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진 우드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32번 도로 축에 따라서 되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615번 도로입니다. 그래서 성문 국가산업단지 축과 그리고 이제 송산이라는 들어가는 부분이 현대, 제철,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은 619번 도로에서 국가산업단지 부곡 고대 산단들이 다 모여드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기능이 무슨 도로냐?
앞서 보셨던 그 32번 도로에 대한 우회 도로에 대한 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6차선 그리고 기존의 도로에 대한 6차선, 4차선과 6차선에 대한 부분들 4차선 도로축 해서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사업과 그리고 당진 2지구에 대한 부분들 내년 착공 사업으로 지금 다 계획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진 3지구에 대한 부분들 주민 설명회를 끝나서 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청지구와 이 당진 지금 들어가는 우도동에 대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향후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들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당진이라는 지역은 향후 10년간 앞으로 또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도시로서 기업들로서 입지적으로서도 가치가 평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 단지와 함께 도시 기반 인프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 당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투자처로 고민되시다면요, 02-2000-4889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저희에게 또 문의 주셨는지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산 36-7 토지를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이 토지에 대해서 전망, 보유 의견 문의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전망 좋고요. 보유하고 가셔야 됩니다. 보유하지 않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신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이천하고 가까운 또 바로 옆에 용인 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가 가장 또 핫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바로 위에 이제 부발이라는 여기 트리플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바로 뒤쪽에 대한 부분에 이 도로망을 축으로 도로 확장 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6차선에 대한 도로로서에 대한 가치 평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또 보시는 부분이들이요. 실은 이제 영동고속도로 축에 따라 이천 IC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실은 이 후문 쪽 라인으로 도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IC 사업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개통이 되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가치 클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문의하신 땅 바로 앞쪽으로 보여지는 이 일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희 건설에서 2,600세대 아파트 사업으로 또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타운하우스라든지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도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갖고 가셔도 충분히 가치가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딱 결론 말씀드릴게요. 전망 좋고요.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02-2000-4889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한번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아, 네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상속으로 받은 땅이 좀 있는데, 네. 그 땅이 조금 어떤지 해서요, 문의 드리려고요. 땅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충청남도 네. 홍성군 홍부급 음? 노은리 네. 이루프-6번지입니다. 아, 이 토지에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토지는 어떻게 뭐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증여 상속을 받으신 건가요? 아, 상속으로 올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망을 알고 싶으신 부분이 뭐 갖고 가실 부분인지 아니면 향후 이게 매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건지. 네네, 둘 다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노은이라는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 현황을 보게 되면 그냥 시골 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노은 서원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여건들이 눈에 딱 당장 보이기에는 크지는 않으세요. 근데 네네. 이 토지를 좀 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역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요. 네. 바로 이제 옆에가 내포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장항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철길에 대한 부분들이 가깝습니다.
입지적으로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실은 내포 신도시 들어가 있는 이 충남 도청하고 가깝다 그러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이 지역 일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문화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도시나 산업에 대한 부분의 어떤 개발 계획들을 잡기에는 아직은 좀 제약이 있고요. 지역에서 만약에 도시의 어떤 개발 계획의 방향을 잡는다면 관광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뭐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쉴 수 있는 이런 거점의 어떤 부분들로서 개발 계획들을 잡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향후에 대한 가치는 지금 당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가는 이제 도시 계획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향후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보고서는 그리고 또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의 가치 상황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02-2000-4889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또 사연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파주 봉서리 842-3번지 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연락 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파주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역 소개도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파주라는 지역은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 이제 관점, 또 토지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이제 예민한 게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외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적인 부분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과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 계획 사업들,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도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봉설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입지가 이제 어떠하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보는 건데요.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만 급하지 않다면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위에가 이제 선유산업단지 문상권하고 그다음에 이 당동 외국인 투자 들어와 있는 기업 산단인데요. 축에 따라서 문산 도심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가 그 파주 희망 프로젝트로 해서 112만 평 사업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서 오는 라인이고요. 이 도로가 지금 제1 통일로하고 2 통일로 축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롱이라는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2 지금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 이제 호재가 되는 게 문산에서 서울 간 구간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도시적인 부분들 하나의 어떤 산업적인 입지적인 부분들 위치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여건이 이 부분인데요. 이 경기 북부권 축에 따른 물류기지 거점으로 보고 있는 인근 또 토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 참 좋고요. 시간에 대한 좀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적인 요건들 또 산업 주변 산업들도 쫙 훑어봤을 때 더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토지다. 전망은 밝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떤 고민 주셨을까요? 아는 분 소개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일대 투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본두리 일대 향후 지역 전망과 투자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과거 2006년도에 4년도, 5년, 6년도 축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가졌던 지역이 경기 이천 비롯해가지고요. 또 이 여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라는 지역이 가장 또 하나의 호재가 됐던 게 경강선 개통이죠. 거기 이제 판교에서 여주까지 그게 신분당선과 만나는 지점인데 실은 이 과거에 이 지금 말씀하신 본두리라는 지역에 대한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완전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사통팔단의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접해 있는 분기점을 소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터체인지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는 접근성입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물류와 산업과 관광, 도시에 대한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산업단지를 비롯한
바로 옆으로 이제 물류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축에 대한 부분들 다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주의 대표적인 게 그 이마트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형성되는 부분들, 그다음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들 다 눈에 보이고요.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거점에 또 하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333번 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여주역에서 가남읍, 네, 중부 내륙철도에 대한 가남역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서로의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이제 참고를 하실 때 그냥 지역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투자를 해도 아니면 관심을 가져도 괜찮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팁을 좀 드린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할 때 첫째 도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상의 도로축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교차로가 되는 지역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교차로는 또 차가 들어오고 나오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가장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해도 좋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다면요. 도로 접근성입니다. 교차로 지역에서의 투자를 하신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윤현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